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연휴가 오늘이 끝입니다. 오늘 5월 6일이고요. 13시, 오후 1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을 보면 0.3에서 4% 정도대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시장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왜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시장의 움직임을 보는 것만이 삼성전자의 저가를 잡는 게 아니라 추세를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바닥입니다. 바닥이에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스닥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일단 나스닥 화요일 새벽에 끝난 미증시는 0.7%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부분이다? 62평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다. 단기간에 하락폭이 너무 컸어요. 물론 관세 때문이죠. 이걸로 인해서 뭐 정치적으로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단지 트럼프가 이런 그 관세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미국 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거의 뭐 한 달 반이나 한 두 달 정도 동안 거의 뭐 공황에 빠뜨리고 이러면서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한 부분도 지금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이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국 기업들은 피해를 봤다. 미국인들은 피해를 봤다. 미국을 이용해서 다들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이 미국에 있을 수가 없죠. 이 말 자체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 있죠. G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메모리 반도체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GPU에 대한 또는 CPU에 대한 그렇죠? 컴퓨팅 파워를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CPU와 GPU인데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CPU보다 GPU가 훨씬 더 많은 수요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이건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AI 쪽으로 활용되는 GPU 중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엔비디아 GPU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이게 동작하기 위해서 HBM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HBM, 즉 하이닉스 또는 삼성전자 단독으로 되겠냐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은 장기적인 우하향, 즉 침체가 불가능하다. 왜? 패권 전쟁의 가장 핵심에 있는 기업들,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다른 종목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삼성전자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거의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라면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냥 나 뭐 물가고 뭐고 간에 미국 시장 그냥 박살 낼 거야. 그쵸? 미국은 제조업 할 거고 이럴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보세요. 한국의 1인당 GDP가 36,000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은 8만 달러가 넘어요. 한국에서도 현대차, 기아차처럼 대기업 생산직 말고는 구하기가 쉽나요? 어렵습니다. 근데 과연 2배가 넘는 미국에서 생산직을 구할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략 한 2주일 정도 전에는 월마트 CEO 그리고 타겟, 홈디포 이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나 이런 CEO들이 직접 백악관에 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주 뒤면 마트에 그쵸? 물건이 없다. 매대가 비게 될 거다. 감당 가능하겠냐. 이래서 90일 유예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180일 유예를 해야 된다고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 여기 나스닥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 요인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삼성전자만의 가격대를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나스닥이 15,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져서 하락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럼 어떤 부분이 발생할까요? 연준에서 즉시 개입해서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죠. 부양기조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왜? 연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인플레이션은 꺾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그쵸?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완만하다는 기준을 연준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은 2%입니다. 2%. 연 2%의 인플레이션 필요하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지금 연평균 2%대에서 3%대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튀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시장이 불안해질 때, 채권 금리가 튀고, 그리고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금융 위기급으로 빠질 수 있을 때 연준,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에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공적 자금을 넣어서 뭐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원래 이게 대우조선해양이었잖아요. 이쪽을 살리는 이유가 왜 그래요?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걸 한국은행에서도 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건 산업은행 쪽에서 나와서 진행을 하죠. 금융권으로 지원을 들어가는 건 한국은행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다.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뭐 하루에 뭐 5%씩 빠지고 7%씩 빠지고 이렇다 보니까 무섭죠. 하지만 이 구간에 내가 팔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죠? 충분히 앞으로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하락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보면 애플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지금 AI 관련된 투자가 이제 좀 축소하는 거 아니야?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근데 AI 관련된 투자가 뭔가 위축될 수 있다는 뭔가 좀 이 불안감, 그렇다 보니까 미증시가 약간 좀 휘청휘청 거렸었는데 여기서 관세까지 때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런 뭔가 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어디서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직접 기업들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메타에서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투자를 유지한다. 이런 발표가 실제 있었고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유지는 무슨 소리냐? 더 늘릴 거다. 이런 발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뭐가 필요하다? HBM에 대한 수요 계속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기대감이 큰 쪽은 아직까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하이닉스와의 그리고 한미반도체 간에 뭔가 좀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는 점. 이건 제가 한미반도체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 내용을 제가 많이 담아놨습니다. 좀 중요하게 찍어놨어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러면 하이닉스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반도체를 잡는 것이 100% 이득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에서는 HBM을 하이닉스만큼 성공시키지 못했거든요. 물론 앞으로는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쪽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대한 빨리 HBM을 치고 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의 HBM 기술력의 차이는 TC 본딩 장비, 그쵸?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기본적인 레거시 반도체, D램이죠. D램의 구조는 한 층만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역폭, 데이터가 전송되는 길이 한 라인이에요. 근데 HBM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층을 쌓아요.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렇다 보니까 각 층별로 데이터 전송하는 길이 생기고요. 이렇다 보니까 한쪽만 있어도 발열이 생기는데 붙여놓으니까 뭐가 발생한다? 열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 열을 잡기 위해서는 본딩 기술이 필요한데 이 본딩 기술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가장 우수합니다. 압도적으로 우수해요.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그렇죠? 가장 초고사양 모델 H100 그리고 B200 앞으로 나올 B300까지 이 모델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들어가 있는 HBM은 하이닉스가 유일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하는 삼성전자와 비교를 했을 때 사용하는 게 딱 차이가 하나 있어요. TC 본딩 장비. 한미반도체에서 만드는. 삼성전자는 벳이라는 업체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걸로는 당장에는 앞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당장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와의 무언가 이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삼성전자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반영 측면에서 봤을 때 9만 원에 가까운 가격대부터 5만 원까지 그냥 수직으로 하락했죠. 이거 왜 그래요?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꺾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버는지 버는지. 자, 내용 보세요. 자, 2분기 이후에 꺾였죠.
10조에서 9조로 낮춰졌습니다. 분기예요. 그리고 12월 4분기에는 6조 4,900억, 그리고 1분기에는 6조 6천억, 대략 한 6조 원대 이익에서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움직임이 이제는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꺾였을 때 10조였을 때 또는 9조 원 정도, 한 10조에서 9조였을 때 500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은 부담스러운 시가총액인 겁니다. 그럼 지금은 5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300조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낮아졌죠. 그럼 이 가격대는 상승하기에는 성장성이 필요한데 하락하는 조건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의 가장 강점이 있습니다. 기술보다 더 큰 강점, 자금이에요. 자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투자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파운드리 쪽도 지금 퀄컴 쪽으로 수주가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는 하면 할수록 적자입니다. 이 적자를 감당해낼 수 있는 기업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삼성전자 말고 없습니다. 물론 파운드리의 압도적인 1등은 TSMC가 맞아요. TSMC가 맞는데 TSMC는 그냥 압도적인 1등으로 내버려 두고 TSMC의 파이를 최소한 5분의 1이라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적자를 감당을 해야 돼요. 국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로. 근데 국가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십 수백조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그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는 거죠.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미국 말고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삼성전자 말고는 TSMC의 최소한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은 없다. 근데 이번에 퀄컴의 수주가 들어왔다는 점만 보더라도 앞으로 성장성 측면에서는 지금 가장 반도체 쪽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거든요. 어차피 설계 쪽 있잖아요. CPU나 GPU 쪽, 이쪽은 진출이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한국에서 잡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여기서 고도화되고 있는 HBM, 그리고 CPU나 GPU를 설계한 내용을 가져다가 생산하는 파운드리 쪽, 이 파운드리 쪽은 TSMC가 잡고 있지만 여기서 약간이라도 최소한 2019년에서 2020년 정도의 파이를 가져오는 정도만 되더라도 점유율이 15%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것만 하더라도 적자를 엄청나게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TSMC는 그냥 이 불멸의 1등으로 내비두고 2등 다툼이 되는데 2등조차도 삼성전자 말고는 가능한 기업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내용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이 그래도 최소한의 성장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서 주식 수를 늘려가고, 그리고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최대 강점이 뭡니까?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스닥에 뭐 잡주, 테마주 이런 거 합니다. 그럼 내가 가진 돈에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 투자는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내가 정확하게 타점이나 아니면 보유기간에 대한 계산이 된다면 최소한 금액 자체를 늘려서 수익 금액을 키울 수 있겠죠. 즉 주식 수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연휴 기간에도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미증시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는 미증시를 같이 거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 미증시에 대한 방향성, 최악의 상황에 유일하게 제가 매수를 하라고 했다는 점, 특히나 한국 시장이 한동안은 미국 시장보다는 등락 구간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한국은 월화 이틀 연휴, 미국은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이틀 동안 미국 시장 변동성이 한국 시장에 적용되니까 수요일 한국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단 주도주 보유자들은 문제가 없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온 미증시 62평 돌파 후에 소외된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고, 이 매수세가 나왔을 때는 장기 이평선 근처 또는 살짝 돌파하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어요. 나스닥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는 약간의 규모 있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구간에 맞춰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타점, 그리고 한국에 있는 주도주에 대한 매수 타점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상은 찍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업로드해야 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소통방에서는 이 모든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최근에 강했었던 여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충분하게 누구나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다는 점, 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실제 계좌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고, 삼성전자 지금 영상에서 앞단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있어요. 신고가 선반영 구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신고가, 그쵸? 매매한 결과 수익 구간은 57%대.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신고가 구간에서 단기 수익이 터진다는 점. 최근에 바이오도 강합니다. ABL 바이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그리고 매수 확인하고, 저가가 싸다고 이제 더 이상 안 빠진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가격대. 확인하면 뭐가 필요해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거래대금이 붙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 구간을 잡고, 그렇죠?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60%, 70%대 수익 구간 충분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70%대, 60%대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내가 뭘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락 구간은 계속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쵸? 지금도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고, 자, 내용 보시면 큰 수익을 내는 거, 반도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할 때 뭐 DI나 그런 종목분들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만 매매를 하죠. 그런 결과 25%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하나 더 볼까요?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할 때 HBM을 넘어서 온디바이스 AI로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작용한 결과 자람 테크놀로지 쪽으로 수급이 몰렸고, 그런 결과 신고가 이후에 단기 수익이 75%대 이렇게 터진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 그쵸?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체크해서 5월 달에, 그쵸? 신고가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